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D-올류 팰리세이드입니다. 신형 팰리세이드는 약 7년 만에 세대 변경이 되었는데요. 신규 플랫폼과 함께 새로운 파워트레인, 또 보시다시피 새로운 내외장 디자인과 함께 첨단 옵션들이 들어갔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어디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꼭! 자, 가장 먼저 외장 컬러를 보시면은 신규 컬러 4가지가 포함된 총 8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제 옆에 있는 신형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신규 컬러입니다. 신규 컬러인 캐스트 브라운 펄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았을 땐 펄감은 아예 없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자연광을 맞이했을 때는 약간 밀키한 빛으로 유니크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신형답게 신규 컬러가 잘 입혀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풀체인지 차량이기 때문에 기존과 비교했을 때 금형틀을 모두 다 새로 짰습니다. 그래서 보닛 캐릭터 라인부터 해서 전체적인 실루엣이 달라진 이유가 바로 금형틀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제가 오늘 구두를 신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닛 높이가 상당히 큽니다. 일단 덩치 자체가 풀체인지로 세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전장, 전폭, 전고, 휠베이스 등등이 다 커졌고요. 실제로 보았을 때에도 이게 미국 기준으로, 북미 기준으로 미들 사이즈긴 하지만 거의 풀 사이즈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커진 몸짓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세부사항을 보면 일단 엠블럼 같은 경우도 기존과 비교했을 때 신규 3D 엠블럼이 아닌 2D 엠블럼으로 바뀌어졌고요. 뭔가 차체가 커져서 그런지 엠블럼도 조금 더 확대가 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캘리그라피 차량인데요. 참고로 트림 같은 경우는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캘리그라피 이렇게 3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아무래도 전시 차량이다 보니까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헤드라이트도 기본 트림, 깡통과 비교했을 때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요. 다만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을 구매를 하셔도 풀 LED 라이트가 들어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캘리그라피로 오시면은 히든 라이팅 주간 주행 등이나 아니면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가 들어간다는 게 조금 다른 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보았을 때 이 주간 주행 등이 이게 히든 라이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독특합니다. 요거는 기존의 팰리세이드 중에서도 캘리그라피 트림에만 들어갔었던 요 주간 주행 등과 거의 흡사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고요. 대신 이게 라이트 방식만 비슷한 거지 디자인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상당히 독특한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 주간 주행 등 안쪽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조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라서 웰컴 라이트를 별도로 보여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신규 웰컴 라이트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부에 보시면은 이게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이게 히든 라이팅과 함께 좌우 헤드라이트를 이어주는 주간주행 등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아마 방식이나 디자인이 트림마다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밀도감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롬 같은 경우도 디테일하게 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머치한 느낌이 없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범퍼 같은 경우도 이게 아마 액티브 플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속도에 따라서 액티브 플랩이 열고 닫히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2.5 가솔린 차량이에요. 자, 그리고 신형 팰리세이드 측면부로 왔는데요. 확실히 풀체인지답게 더욱더 커진 덩치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 같은 경우는 무려 65mm가 길어진 5060mm가 되고요. 전폭 같은 경우도 5mm가 커진 1980mm, 그리고 전고는 1805mm, 마지막으로 휠베이스 같은 경우는 3m에서 약간 모자란 2970m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와 비교했을 때 신형 팰리세이드가 전장이 조금 더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전면부에서 봤을 때 실제로는 뭔가 풀사이즈 SUV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도 풀사이즈 SUV 정도의 덩치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번 신형 팰리세이드의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측면부로 온 김에 휠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캘리그라피에 21인치 옵션이 더해져 있는 차량입니다. 참고로 캘리그라피에서는 그냥 20인치가 들어가고 여기서 옵션을 따로 추가를 하셔야지 지금 보시는 21인치가 들어갑니다. 참고로 타이어 스펙 같은 경우는 21인치를 하셨을 경우에는 피렐리 타이어가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고요. 타이어 스펙은 265에 45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일단 인치수가 가장 큰 21인치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정말 예쁘고요. 또 안쪽에 디스크라든지 이런 패드가 잘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신형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현대차 SUV 라인업 최초로 프리뷰 전자대여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다만 이거는 옵션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캘리그라피 트림을 고르셔도 추가적으로 옵션을 하셔야지 이 프리뷰 전자대여 서스펜션이 들어가요. 아무래도 전자대여 서스펜션이 들어가게 되면은 노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충격이라든지 진동들을 조금 더 걸러주기 때문에 정말 최상의 승차감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요거는 제가 곧 시승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승차감을 알려드릴게요. 도어의 캐릭터 라인들도 기존과 비교했을 때 금형틀을 완전 새로 짰기 때문에 정말 그냥 다 신규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C필러 뒤쪽에 쿼터 글라스 쪽에 왔는데요. 야, 이게 차체가 커져서 그런지 쿼터 글라스의 면적도 정말 많이 커졌습니다. 아마 이 C필러 부분 쪽에서 레인지로버하고 비슷한 느낌을 많이 가져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면은 뭔가 크롬 라인 같긴 하지만 실제 크롬은 아닌 가니쉬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풍부한 팬더의 볼륨감들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 팰리세이드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리어램프도 상당히 독특한 모습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리어램프의 면적 자체도 기존과 비교했을 때 금형틀을 완전히 새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리어램프의 주 목적은 이 차체의 폭을 보여주는 건데요. 근데 보통의 차량들은 이 리어램프가 이 트렁크 안쪽 부분에 많이 들어오는데 신형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거의 C필러 후면부에 휀다가 가까운 부분에 라이트가 들어가 있다는 게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른 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는 휀다가 맞닿을 정도로 굉장히 안쪽까지 라이트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 지시등이나 비상등을 켰을 경우에는 이 안쪽에 세로 타입으로 뭔가 점선형으로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신형 팰리세이드의 후면부로 왔는데요. 정면과 측면에서는 직선형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반면에 후면부에서는 오히려 곡선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팰리세이드와 비교했을 때 정반대적인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기존 팰리세이드는 이 후면부는 직선을 진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신형은 이렇게 곡선형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지 볼륨감이 굉장히 빵빵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커진 엠블럼과 함께 팰리세이드 이 레터링이 크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번호판 위치 같은 경우는 기존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위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범퍼를 보시면은 기존과 비교했을 때 뭔가 좀 스포츠 유틸리티보다는 RB스러운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스크래치에는 좀 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겠지만 아무튼 디자인 자체만 봤을 때는 훨씬 더 럭셔리해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H드랙 4륜 구동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네요. 자, 그럼 후면부로 왔기 때문에 트렁크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7인승 차량입니다. 신형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9인승이 신규로 추가가 되어 있죠. 아무튼 3열 시트를 오픈을 했을 경우에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 한 300mm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나는 3열을 쓰지 않을 거다. 그럴 때에는 3열을 폴딩했을 경우에는 729리터의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체인지를 거쳐서 차체가 커졌기 때문에 적재 공간도 기존과 비교했을 때 원래도 넓었지만 좀 더 넓어졌다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함 이런 것들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좌측에 보시면은 전동식으로 2열과 3열을 폴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쪽 한번 폴딩을 시켜볼까요? 2열 요걸 누르면은 오, 이렇게 전동식으로 헤드레스트도 같이 접힙니다. 그러면서 3열 시트를 아주 편안하게 폴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실내에 들어가서 보여드릴 건데 보통 3열 시트 같은 경우는 폴딩만 전동식이 되고 또 위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수동식인 경우가 많은데요. 신형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3열 시트도 전동식으로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진짜 가격이 비싸진 만큼 좋아진 옵션들이 아마 신형 팰리세이드의 특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드디어 신형 팰리세이드의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신형 팰리세이드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야, 일단 지금 실내 컬러가 가장 밝은 라이트 그레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화사합니다. 참고로 신형 팰리세이드의 실내 컬러는 총 4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차량 같은 경우는 라이트 그레이인데요. 와, 실제로 봤을 때는 거의 베이지 느낌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신형 팰리세이드 실내 컬러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은 지금 보는 이 컬러가 가장 예쁩니다. 그리고 다크 네이비가 투톤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은 모습까지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야, 근데 일단 이 센터페시아 디자인도 정말 다릅니다.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7인승 차량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은 독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9인승을 선택을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이 중간에 센터 콘솔 있잖아요. 요게 그냥 포터를 탄 것처럼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신형 팰리세이드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7인승을 고르시게 된다면은 이 멀티 콘솔은 올라가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냥 이제 붙박이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컵홀더라든지 옵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무선 충전 패드와 이렇게 지문 인식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또 충전 포트 같은 경우는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UBC 살균 시스템도 이 콘솔을 통해서 살균을 할 수가 있고요. 콘솔 용량 같은 경우는 기존과 거의 동일하게 넓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안쪽에 옵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UBC 살균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뭐 지갑이라든지 핸드폰 이런 것들을 살균하기 기존보다는 조금 더 좋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캘리그라피 트림 기준으로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트를 포함해서 센터와 이런 콘솔 암레스트까지 고급스러운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촉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스티치의 마감 같은 경우도 사실 내가 이 차량을 구매했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마감이잖아요. 근데 마감도 뭔가 손바느질로 일일이 한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우그러진다든지 뭐 좀 뭔가 지저분한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센터를 보시면은 저는 진짜 여태 제가 봤었던 현대 차량 중에서 제일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형 팰리세이드는 디자인 면에서는 만점을 주고 싶습니다. 만점을 주고 싶어요. 일단 스티어링 휠 디자인 같은 경우도 기존과 비교했을 때 신형 그랜저에 가장 먼저 도입이 되었었던 3스포크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또 안쪽에 보시면 이것도 옵션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 불빛이 들어오는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 CCNC까지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AI 어시스턴트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제가 이걸 눌러볼게요. AI 어시스턴트 들어가 있는 것과 안 들어가 있는 거 되게 다르거든요. 이렇게 누른 다음에 뭐라고 말하지? 잠시만요. 아이고. 생성형이라고 그런지. 정보를 원하시나요?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통시카에 대해 알려줘. 이 음성 인식률이 안 좋네요, 이거. 1980 이런. 홍시카. 아직 종료. 괜히 했네요. 생성형 AI 어시스턴트는 아직까지는 인식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CCNC와 함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굉장히 깔끔한 이 운전석 내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기어 방식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좀 뭔가 호불호가 많았었던 버튼식이 이 센터 쪽에 들어가 있었는데 신형은 이 스티어링의 안쪽에 보시면은 칼럼식이 들어갑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요즘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칼럼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스타트 버튼이 이 칼럼식 쪽에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 안쪽에. 그래서 기존의 현대기아에 들어갔었던 칼럼식하고 디자인이 약간 다릅니다.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이 안쪽에 엔진 스타트 버튼이 들어갔다는 게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변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다른 차량 등에 들어가는 것과 거의 동일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홀드라든지 드라이브 모드, 터레인 모드 같은 경우는 이 칼럼식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바로바로 사용을 하기 좋은 것 같긴 한데 시인성이 좋은 것 같으면서 나쁜 게 지금 이 칼럼식 안쪽에 오토홀드와 드라이브 모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미묘하게 스티어링 휠 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변경을 하려면 이렇게 좀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숙여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실제로 제가 추후에 시승을 하면서 좀 더 자세히 느껴볼게요.
그리고 완전히 디자인과 섹션들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공조 시스템도 우와,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제네시스 라인업에 들어가는 그런 재질들과 소재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선이라든지 통풍 이런 것들도 따로따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요. 또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12V 이 단자도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나파 가죽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에 있어서는 프리미엄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마사지 시트, 에르고 모션 시트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또 도어 개폐 디자인도 이런 식으로 동그란 타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미니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윈도우 조작부라든지 이런 개폐 이런 것들도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캘리그라피 차량이기 때문에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지만 옵션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이 안쪽에는 은은한 타입의 무드램프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소재도 나파 가죽을 포함해서 뭔가 좀 독특해 보이는 유니크한 이런 소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타임 룸미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디지털 타입이 조금 눈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물리적인 거울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디지털 타입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요거는 트림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룸 램프 쪽이라든지 선바이저 이런 데에도 은은하게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제가 나오네요. 안녕. 그리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 대시보드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까지 높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신형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그런지 정말 다릅니다. 참고로 신형 팰리세이드의 이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가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앉았을 때에도 뭔가 가구 인테리어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이 따뜻한 원목과 패브릭 아니거든요. 근데 패브릭 같아 보이는 재질들을 사용을 많이 해서 그런지 자동차 안에 타 있는 것보다는 진짜 그냥 가구점, 실내, 그냥 이 건물 실내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캘리그라피 트림이라고 했잖아요. 캘리그라피 한정으로 헤드레스트에 이렇게 캘리그라피라고 음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트림에서는 안 들어가는 거고요. 캘리그라피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트에 퀼팅 부분이라든지 파이핑 부분도 기존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신기한 점은 아래쪽에 뭔가 이런 금속 재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준 것 같긴 한데 뭔가 약간 생뚱맞은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최고 트림 캘리그라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동식으로 조수석을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오. 신형 팰리세이드 운전석에 앉았을 때에는 기존의 팰리세이드가 갖고 있었던 높은 시트 포지션과 함께 넓은 실내 공간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첨단 옵션들과 최신 이런 ADAS 등등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빨리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만간 이 신형 팰리세이드 시승기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2열과 3열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 드디어 6인 이상 탑승 시 버스 전용 차로로 갈 수 있는 9인승 팰리세이드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7인승과 비교했을 때 가장 다른 점은 이 1열의 중앙에 이거 보세요. 시트가 있습니다. 이게 7인승과 비교했을 때 가장 다른 점이고요. 일단 7인승 같은 경우는 이 멀티 콘솔이 이렇게 폴딩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지금 보시면은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규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안전벨트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발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발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앙 시트에 한번 탑승을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게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레버가 있거든요. 레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평소에 이 중앙 시트를 안 쓸 때에는 이렇게 닫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사람을 태워야 된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조금 무겁네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중앙 시트를 한번 탑승을 해볼게요. 어우, 중앙 지금 이 안전벨트에 막 엉덩이에 걸리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일단 제가 이 신형 팰리세이드 9인승 1열 중앙 시트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공간적인 측면만 봤을 때에는 좀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트라는 느낌이 크고요. 일단 이 엉덩이 쪽에 좌석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성인도 정말 체구가 작으신 분 있잖아요. 저도 안 되거든요, 지금. 체구가 정말 작으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좀 미취학 아동 그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일단 이 중앙 시트 같은 경우는 붙박이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리클라이닝도 전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다니셔야 돼요. 이 안쪽에 그래도 나름 헤드레스트가 있기는 하지만 뭐랄까 좀 벌서는 느낌, 생각의 의자라는 느낌이 강하고요. 여기서 시트 벨트도 한번 해볼게요. 이 안쪽에 시트 벨트가 있고요. 오, 이런 식으로 시트 벨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 아닌가요? 잠시만요, 여러분. 왜 안 되죠? 안쪽에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요거는 조수석 쪽이고요. 이 안쪽에 시트 조금 힘드네요. 시트 벨트를 이 안쪽에 보이세요? 여기다가 꽂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드디어 이 9인승 신형 팰리세이드 이 1열 중앙석에 탑승을 했는데 너무 불안해요. 사실 지금 이 차량이 정차가 되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앉은 거지만 이제 차량 같은 경우는 계속 구동이 되고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고속도로도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1열의 이 중앙 시트에 사람이 탑승을 한다면 굉장히 불안하게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운전석에는 운전자가 있고 조수석에도 탑승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간다면은 공간 자체도 좁을 뿐더러 제 앞쪽에는 공조 시스템과 함께 그냥 이 중앙에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고 또 레그룸이라든지 발판 같은 경우도 너무 벌서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그냥 형식상 맞춰놓은 시트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사람이 탈 수는 있지만 뭐 에어백도 10개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저는 이 중앙 자리는 좀 비추해요. 비추합니다. 불편해요. 그리고 중앙에 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레버를 이 중앙부에 이렇게 패브릭 레버 있거든요. 이걸 당기면 다시 아이고 무거워요. 이게 무거워서 이렇게 폴딩이 되는데 7인승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으로는 일단 사람이 탈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앞쪽에 헤드레스트가 있어서 조금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 암레스트 같은 경우도 7인승은 독립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9인승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네요. 이 안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버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UBC 살균 기능 같은 경우도 7인승은 들어가 있었는데 9인승은 아무래도 공간이 좁다 보니까 UBC 살균 기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콘솔 박스 자체도 뭐랄까 좀 포토스러운 느낌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뭐랄까 7인승이 조금 더 고급지고 9인승은 좀 실용성에 가까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신형 팰리세이드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앉아있는 차량은 7인승 차량이고요. 또 2열 같은 경우는 독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단 공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여유롭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캘리그라피 기준으로 2열은 전동으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뒤도 이렇게 전동으로 할 수가 있고요. 뒤로 제가 한번 눕혀볼게요. 이렇게 눕혔을 때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리클라이닝이 대박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탔었던 패밀리 SUV 중에서 가장 많은 리클라이닝 각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완전 리클라이닝 하게 되면은 거의 뭐 릴렉션 시트처럼 거의 누워서 갈 수가 있고요. 또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도 일반 헤드레스트가 아니라 이렇게 윙아웃 타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상당히 잘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내리기 싫을 정도로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암레스트를 보게 되시면은 2열 같은 경우는 팰리세이드의 가장 상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원을 켜게 되면은 마사지 시트를 별도로 이 인디케이터 창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마사지라든지 뭐 전개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게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정확히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아무튼 마사지 조절부 같은 경우는 요 팔걸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원을 켜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원을 켜게 되면은 인디케이터 창에서 다양한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마사지가 됩니다. 지금 이게 이거 마이크로 제가 들려드릴게요. 지금 마사지 켜놨거든요. 이게 지금 가장 큰 3단계입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실제 뭐 바디 프렌드 같은 마사지 체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앉은 것처럼 상당히 몸을 이렇게 때려줍니다. 잘 때려줘요. 진동으로. 단계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요추도 공략을 해서 이거 보이세요? 요추 공략. 이야,
요 기능은 사실 카니발 하이브리드에도 같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카니발은 뭔가 좀 둔탁하게 때려줘서 이거 없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팰리세이드는 아무래도 카니발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400에서 600만 원 정도 비싼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옵션의 상태라든지 퀄리티가 조금 더 프리미엄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뭔가 좋아요. 네, 2열은 내리기가 싫을 정도로 옵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끄죠? 꾹 누르면은 꺼집니다. 그리고 2열 옵션 상태를 보면은 굉장히 독특하게 열선이라든지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통풍 시트 이런 것들을 보통 이쪽에서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형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9인승을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서랍 끝. 센터 쪽에는 이게 끝이고요. 아니 도대체 그럼 어디서 조절을 할 수 있느냐. 루프 쪽에 보시면은 열선, 통풍 이런 식으로 와, 이 공조 시스템과 열선 등이 루프에 있는 차량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 같은 경우는 이 루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닫고 열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은 사실 9인승을 좀 어거지로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느낌인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 차량을 오래 타고 다녔을 때 좀 불편할 요소가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서 금방 적응하면 또 괜찮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2열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옵션이 있고요. 또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신기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패밀리카로 정말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열은 자녀가 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승하차 보조 이게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2열 도어를 열었을 때 오토바이나 아니면 장애물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 승하차 보조가 울리면서 좀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신형 팰리세이드의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그 외에 선바이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동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전동식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고급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차량은 7인승이기 때문에 3열 시트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근데 3열 시트를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2열 시트를 조금 조절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은 3열 시트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2열에서 3열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와, 이게 4륜이 선택이 되잖아요. 전륜 기반의 4WD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은 플로어가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여기부터 무언가 이렇게 계단처럼 많이 올라오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2열에서 3열을 탑승했을 때 뭔가 쉽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야, 근데 생각보다 공간은 괜찮습니다. 제가 타봤었던 이런 국산 차량 중에서 카니발, 스타리아를 제외하면은 가장 넓은 3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2열을 조금 앞쪽으로 전개를 시켜둔 상태긴 하지만 이 3열이 성인이 타도 괜찮을 정도로 넓은 레그룸과 헤드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레그룸은 충분히 한 뼘 이상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헤드룸 같은 경우도 루프가 좀 곡선으로 파여져 있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주먹 2개 정도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3열이 성인이 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도 열선 시트를 지원하고 있고요. 총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동식으로 3열을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진짜 거의 억 단위의 수입 SUV들이 보통 3열 시트는 이렇게 전동식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3열 시트도 전동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방금 전까지는 좀 많이 세워둔 타입이었고요. 3열 시트 같은 경우는 리클라이닝이 요게 최대입니다. 최대로 했을 때에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카니발 정도를 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외에도 컵홀더라든지 에어벤트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2열처럼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열도 탈만한 SUV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드디어 신형 팰리세이드의 웰컴 라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캘리그라피 차량이고요. 이렇게 중앙부터 순차적으로 주간주행등이 나오면서 안쪽에 점진적으로 라이트가 밝아집니다. 되게 예쁜데요, 이거? 되게 예쁩니다.
자, 그리고 풀체인지긴 하지만 파워트레인도 완전히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V6 3.8 가솔린과 2.2 디젤은 완전히 삭제가 되었고요. 참고로 신형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파워트레인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2.5 가솔린 터보와 신규 적용이 된 2.5 하이브리드,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2.5 가솔린 같은 경우는 6기통이 들어가는 차량에 4기통이 들어가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여유로운 엔진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정비를 하진 않겠지만 왠지 정비를 할 때에도 엔진룸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뭔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쉽게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진 않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이 들어가더라도 뭔가 엔진룸 공간이 좀 넉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래그십 SUV를 담당하고 있는 팰리세이드인 만큼 전반적으로 이런 흡차음재의 면적도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고요. 조만간 제가 시승기를 통해서 NVH와 가속감, 승차감 등등을 자세히 느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안의 화제 디올류 팰리세이드를 보았습니다. 참고로 가격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2.5 가솔린 기준으로는 4,383만 원부터 시작이고요. 가장 많은 선택지가 될 것 같은 2.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4,982만 원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전 세대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만큼 더 좋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상품성으로 환골탈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북미에서도 인기가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번 모델을 기준으로 좀 더 성장하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